아빠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적당하라고? 아니. 잘하라고?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아빠 슬퍼. 알아. 진짜로 알아? 응. 그래, 알았어. 그래. 두 번째 헌일 했어. 첫 번째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지? 가, 밤에. 이제 니네 제고 간다고. 그래? 기절했어. 얘가. 땅에 사는 동물. 아기 캥거루를 응원해. 캥거루 한 살이. 태어난 새끼는 스스로 새끼 주머니에 들어가 엄마 젖을 쪽쪽. 4개월쯤 새끼 주머니 안에서 쑥쑥 자라고 있어. 6개월쯤 이제 주머니 밖으로 나가볼까? 6에서 12개월쯤 새끼 주머니를 들락날락. 13에서 14개월 후 이제 엄마를 떠나야 해. 아기 캥거루를 응원해. 포근포근 새끼 주머니 속에 꼬물꼬물 아기가 쪽쪽쪽쪽 젖을 빨고 자라요. 손톱만한 한 아기가. 포근포근 새끼 주머니 속에 고개를 쏙 내밀어 들락날락 들락날락 신이 나서 왔다 갔다 하지요. 쿵쿵쿵쿵 엄마 캥거루 뛰면 콩콩콩콩 뛰어요. 퍽퍽퍽퍽 아빠가 권투하면 폭폭폭폭 권투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새끼 주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매일 엄마 품속에서 살 수 있잖아. 나처럼. 아기를 뺀 엄마 캥거루는 틈만 나면 새끼 주머니 속을 혀로 핥아내. 아기가 자랄 곳이니까 깨끗하게 해두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내 방을 깨끗이 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짝짓기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새끼 캥거루가 태어나요. 어미 캥거루는 새끼가 자랄 새끼 주머니 속을 핥아 깨끗하게 해놓아요. 드디어 아기 캥거루가 태어났어. 세상에 손톱만큼 작기도 하지. 엄마 캥거루도 신기한가 봐. 우리 엄마가 내 작은 손을 보고 신기해한 것처럼 말이야. 아기 캥거루가 태어났어. 태어난 지 7일쯤. 엄마 품이 포근하지? 새끼 캥거루는 덜 자란 상태로 태어나요. 몸 길이는 2.5cm에 몸무게는 1g 밖에 되지 않지요. 새끼 캥거루는 태어나자마자 혼자 힘으로 새끼 주머니에 들어가 어미젖을 먹으며 6에서 7개월 정도 지내요. 조그마한 아기 캥거루가 엄마 젖을 빨아먹어. 엄마 젖을 잘 빨아먹어야 무럭무럭 자라거든. 내가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 것처럼 말이야. 태어난 지 50일쯤. 그렇지. 쪽쪽 빨아먹으렴. 태어난 지 4개월쯤. 반짝반짝 드디어 눈을 떴어. 까꿍.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랑 놀이를 해. 엄마랑 눈도 맞추고 바깥 세상도 보고 몸집도 커진 아기 캥거루. 아기 캥거루야, 어서 자라렴. 새끼 캥거루는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나면 털이 자라고 몸집도 커져요. 새끼 캥거루는 새끼 주머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서서히 새끼 주머니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요. 드디어 아기 캥거루가 새끼 주머니 밖으로 나왔어. 엄마 캥거루 곁에 꼭 붙어서 놀고 풀을 먹고 자다가 젖을 먹으러 새끼 주머니 속을 들락날락.
아기 캥거루는 신이 났어. 새끼 캥거루는 태어난 지 6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 새끼 주머니 밖으로 나와서 지내요. 이때부터는 풀을 먹을 수 있고 새끼 주머니 속으로 젖을 먹거나 위험을 느낄 때 들어가요. 엄마 캥거루야, 빨리 뛰어. 딩고가 쫓아오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 캥거루야, 아기 캥거루도 데려가는 거지? 딩고를 본 엄마 캥거루가 소리쳤어. 아가, 어서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렴.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를 새끼 주머니에 넣은 채 있는 힘껏 껑충껑충 뛰었어. 내가 위험해하면 엄마가 나를 구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새끼 캥거루는 딩고, 여우등이 노리는 먹이예요. 이 동물들이 나타나면 캥거루들은 껑충껑충 뛰거나 발로 바닥을 쿵쿵 쳐서 다른 캥거루에게 알려요. 아기 캥거루가 엄마 캥거루랑 달리기 연습을 해. 바깥 세상이 무섭다고 엄마 곁에만 있어서는 멋진 캥거루가 될 수 없거든. 내가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야. 펄쩍 뛰다가 꼬리로 방향을 휙 바꾸렴. 캥거루는 두 발로 동시에 뛰며 한 번에 5에서 8m 정도 멀리 뛰어요. 방향을 바꿀 때는 꼬리로 땅을 세게 치며 가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요. 캥거루가 사는 곳은 덥고 물도 부족해.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에게 더운 곳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야. 씻지 못해 몸이 간지러울 땐 이렇게 긁으면 돼. 극적극적. 더워서 몸이 뜨거울 땐 이렇게 침을 바르면 돼.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쉬어. 캥거루는 몸이 뜨거워지면 혀로 핥아 몸에 침을 묻혀요. 그러면 침이 마르면서 몸의 열이 식어요. 멋있는 캥거루는 권투를 잘해. 그래야 예쁜 캥거루를 만나지. 아기 캥거루의 아빠도 그랬어. 아기 캥거루야, 너도 권투 연습을 많이 해둬. 앞발로 퍽퍽, 뒷발로 팔짝. 수컷 캥거루는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워요. 싸움에서 이긴 수컷 캥거루는 암컷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암컷의 꼬리를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해요. 아기 캥거루는 이제 엄마 캥거루 곁을 떠나 아기 캥거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될 거야.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 내가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응원해 주는 것처럼 말이야. 캥거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3에서 14개월 정도 지나면 젖을 떼고 이때부터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생김새랑 새끼 주머니가 있는 뜀뛰기 선수 캥거루. 캥거루는 뒷다리가 튼튼하고 길어서 높이 멀리 뛸 수 있어요. 뜀뛰기 선수 캥거루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코. 길쭉해서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요. 붉은 캥거루, 회색 캥거루. 앞다리. 발가락이 5개 있어요. 먹이를 잡거나 몸을 긁을 때, 특히 싸움에서 상대방을 핥히는 데 써요. 새끼 주머니.
암컷 캥거루에게만 있고 안에 젖꼭지가 4개 있어요. 꼬리, 굵고 길어서 무척 힘이 세요.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3개 쳐서 3개 쳐 적을 놀라게 해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뛰다가 방향을 바꿀 때 써요. 뒷다리, 발가락이 4개 있어요. 앞다리보다 길고 힘이 세요. 뒷다리로 힘껏 도약해 껑충껑충 뛰거나 싸울 때 상대방을 세게 걷어차기도 해요. 눈, 앞쪽을 향해 나 있어서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어요. 귀, 쫑긋 서 있고 두 귀를 각각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소리까지 들어요. 친구들이랑 새끼 주머니가 있는 동물. 캥거루처럼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키우는 동물을 유대류라고 해요. 새끼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빌비. 긴 귀는 토끼를 닮았고 뒷다리는 캥거루를 닮았어요. 한 번에 1에서 3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아 새끼 주머니에서 80일 정도 젖을 먹여 키워요. 쿠스쿠스.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암컷은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요. 임신 기간이 짧아 1년 동안 여러 번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 주머니에 늘 새끼가 있어요. 주머니쥐.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고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요. 암컷은 쌀알 크기의 새끼를 한 번에서 6에서 12마리 정도 낳아 새끼 주머니에서 길러요. 아메리카 대륙의 숲과 덤불에서 살아요. 태즈메니아 주머니 너구리. 가슴 부분에 흰색의 초승달 무늬가 있어요. 암컷은 새끼를 20에서 30마리까지 낳을 수 있지만 4마리만 새끼 주머니에서 키워요. 특이한 울음소리 때문에 태즈메니아 데빌이라고도 불려요. 오스트리아 태즈메니아 섬에 살아요. 원뱃. 머리는 크고 넓적하며 4다리는 짧고 힘이 세요. 밤에 활동하고 굴을 파서 생활해요. 암컷은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를 낳아 5개월 이상 새끼 주머니에서 키워요. 왈라비. 캥거루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풀이나 나뭇잎을 먹어요. 궁금증이랑 캥거루는 무엇을 먹을까? 캥거루가 사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드넓은 초원과 숲이 펼쳐져 있어요. 캥거루는 이곳에서 자라나는 풀과 나뭇잎, 열매 등의 식물을 주로 먹어요. 덥고 뜨거운 낮에는 땅을 판 구덩이 아니나 나무 그늘에 누워 쉬고 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초원과 숲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지요. 캥거루는 먹이를 먹을 때 앞다리를 사용해서 앞니로 풀을 자르고 넓적한 어금니로 먹이를 갈아 으깨 먹어요. 몸집에 비해서 적은 양을 먹고 몇몇 종은 풀과 나뭇잎 외에 과일이나 버섯, 곤충 등도 먹어요. 캥거루는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어떻게 살까? 오스트레일리아의 60% 이상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 지대예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은 메마른 땅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에 모여 살고 캥거루나 코알라 등의 동물들은 대륙의 가운데 부분에 살고 있어요. 대륙 가운데에 사는 동물들에게 물은 아주 소중해요. 씻을 물은 물론 먹을 물도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캥거루는 몸속에 있는 물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딱딱하고 마른 똥과 진한 오줌을 누워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인은 캥거루.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에는 캥거루 섬이라는 이름이 붙은 섬이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탐험가 매튜 플란더스에 의해 알려진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살아 야생동물의 낙원이라고 불려요. 캥거루 섬이라는 이름처럼 이 섬의 주인은 바로 캥거루예요. 하지만 캥거루를 비롯해 코알라, 왈라비 등과 같은 동물도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캥거루뿐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의를 지켜야 해요. 신기한 동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서도 안 되고 숲속을 걸을 때에도 조용히 다녀야 하지요. 그래야 오스트레일리아만의 아름답고 특별한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캥거루 케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캥거루 케어는 새끼를 낳아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캥거루처럼 아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키우는 육아 방법이에요. 엄마와 아기가 서로 맨살을 맞대고 안아주면 아기는 익숙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젖냄새를 맡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아기를 안는 시간은 엄마에는 물론 아기에게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미 캥거루와 새끼 캥거루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오롯이 느끼고 그 시간을 간직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어미 캥거루의 육아법처럼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세요. 캥거루 1794년작 요아킴 파울의 책 네 발 달린 동물의 자연사의 그림. 땅에 사는 동물. 코끼리는 어마어마해. 코끼리 한 살이. 새끼는 태어난 지 1시간 후에 걸을 수 있어. 3에서 4개월쯤 이빨이 나고 풀을 먹기 시작해. 1년쯤 이빨이 계속 자라 밖으로 나와. 3에서 4년쯤 무리 안에서도 어미 새끼를 돌봐. 무리 안에서도 어미가 새끼를 돌봐. 12년쯤 어른 코끼리가 되면 수컷은 무리를 떠나. 코끼리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게 긴 건 코끼리코. 동물 중에서 제일 길지. 코끼리코. 빨대처럼 쭉쭉쭉 손처럼 촉촉 무엇이든 한다네. 코끼리코. 어마어마하게 싸는 건 코끼리똥. 동물 중에 제일 많지. 코끼리똥. 먹고 또 먹고 엄청나게 싸 벌레들도 좋아해. 코끼리똥. 어마어마하게 큰 건 코끼리발. 동물 중에서 제일 크지. 코끼리발. 무지무지 큰 발로 사뿐히 걸어 오래오래 걸을 수 있어. 코끼리발. 코끼리는 코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코끼리코는 어마어마하게 길어. 코끼리보다 코가 긴 동물 봤니? 없지? 다 자란 코끼리의 코는 쭉 펴면 2m가 훌쩍 넘기도 해요. 어른의 키보다 훨씬 길지요. 긴 코로 뭘 하냐고? 빨대처럼 물을 쭉 빨아 올려 입속에 쏴 부어 넣지. 서로 코를 감아 인사하고 친한 친구하고는 코 씨름도 해.
반가워.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냄새도 아주 잘 맡아. 코끼리 코는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코끼리의 코는 뼈가 없이 수많은 근육들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팔이나 손처럼 물건을 들거나 만질 때, 샤워기처럼 물을 뿌릴 때 이용하고 나팔 소리도 낼 수 있어요. 코끼리는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땅 위에 사는 동물 가운데 코끼리보다 몸집이 큰 동물 봤니? 얼마나 크냐면 다 자란 코끼리는 발바닥에서 어깨까지의 높이가 3m 정도, 몸 길이가 5에서 7m 정도 돼요. 건물 2층 높이에 올라가야 코끼리의 등을 볼 수 있지요. 한쪽 발바닥이 이렇게나 커. 큰 발로 조용조용 걸어 다니지. 코끼리의 실제 발 크기야. 코끼리 발바닥 위에 네 발을 올려봐. 우와, 코끼리는 몸집만큼이나 발도 어마어마하게 커. 코끼리의 발바닥은 탄력이 좋아요. 젤리 같은 물질, 섬유질이 발바닥에 있어서 자기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며 조용히 걸을 수 있어요. 코끼리는 귀도 어마어마하게 커. 코끼리보다 귀가 큰 동물 봤니? 없지? 더울 때는 큰 귀로 부채질을 해.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코끼리보다 많이 먹는 동물 봤니? 또 없지? 느릿느릿 걸어다니면서 풀을 냠냠 먹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실룩실룩 긴 코로 나뭇잎이랑 나무 껍질도 냠냠 또 먹어. 코끼리는 하루에 풀을 200kg 정도 먹어요. 물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데 목이 많이 마를 때에는 한 번에 1.5리터짜리 생수병으로 100개나 되는 양을 마시기도 해요. 코끼리는 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 코끼리 똥에는 영양분이 가득해서 곤충들에게는 영양분이 많은 먹이가 되지. 코끼리는 목욕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코끼리처럼 목욕을 좋아하는 동물 봤니? 첨벙첨벙 물목욕, 뒹굴뒹굴 진흙목욕. 코끼리의 피부는 작은 벌레에 물려도 상처가 날 만큼 약해요. 코끼리는 몸에 진흙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벌레를 막아요. 진흙은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지요. 코끼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또 있어. 뭔지 알아? 바로 쭈글쭈글 주름. 아기 코끼리도 어른 코끼리도 온몸이 주름투성이야. 코끼리는 주름 덕분에 햇볕이 뜨거운 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코끼리 피부에 주름진 곳에 묻은 물기는 쉽게 마르지 않아요. 그 덕분에 코끼리는 더운 곳에서도 오랫동안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코끼리들은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 풀과 물이 더 많은 초원을 찾아갈 거야. 모두 할머니의 할머니 코끼리를 따라가. 할머니의 할머니 코끼리는 아주 오래전에 갔던 길도 잘 기억하거든. 코끼리는 정말 대단해. 생김새랑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 코끼리는 땅 위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커요. 뭐든지 큰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피부, 두께가 2에서 4cm 정도 되지만 무척 약해요.
털이 듬성듬성 나 있고 땀샘이 없어요. 온몸에 깊이 파인 주름이 있어요. 꼬리, 끝부분에 긴 털이 있어요. 기다란 꼬리를 흔들어 파리와 같은 벌레를 쫓아요. 다리, 기둥 모양으로 거대한 몸을 떠받칠 수 있어요. 굵고 무거운 뼈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처럼 무릎을 구부릴 수 있어요. 발, 발바닥에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걸을 때 충격을 줄여주어요. 코, 윗입술과 코, 얼굴 근육이 변해 만들어졌어요. 끝부분에는 돌기가 있어서 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엄니, 위턱에 있는 앞니가 길게 자란 것으로 상아라고도 해요. 엄니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라는데 싸울 때나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해요. 귀, 종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날이 더우면 큰 귀를 펄럭여 더위를 식히기도 해요. 머리가 큰 만큼 뇌도 무척 커요. 영리하고 똑똑해서 경험한 것을 잘 기억하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도 잘 표현해요. 친구들이랑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코끼리는 크게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두 종류가 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코끼리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아시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몸집이 많이 작아요. 머리 양쪽과 등이 불룩하고 귀가 작아요. 길게 튀어나온 엄니는 수컷에게만 있어요. 몸빛깔은 회색과 갈색 등 다양해요. 코끝 위쪽에만 돌기가 있어 코끝으로는 물건을 잡지 못하고 코를 물건에 대고 휘감아서 들어요. 아프리카 코끼리. 몸무게가 4에서 7톤이나 될 정도로 몸집이 아주 커요. 머리는 동그랗고 등 가운데가 오목하게 패여 있으며 귀는 아시아 코끼리보다 커요. 엄니는 암컷과 수컷 모두 가지고 있고 보통 3m 정도 자라요. 코끝 위아래에 돌기가 다 있어서 물건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궁금증이랑 코끼리는 몸집이 커서 둔할까? 커다란 몸집을 가진 코끼리는 겉모습만 보며 둔하고 예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2004년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주변 바다에서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바닷물이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며 주변의 나라들을 덮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요. 그런데 스리랑카의 코끼리들은 사람들보다 지진 해일을 먼저 알아채고 멀리 피했다고 해요. 코끼리의 다리는 매우 두껍고 발은 두툼하지만 작은 움직임도 아주 잘 느낄 수 있어요. 먼 곳에서 지진이 시작되었지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높은 곳으로 피한 거예요. 놀랍지요? 코끼리는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까?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해요. 수컷이 암컷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끼가 태어난 기쁨과 다른 코끼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지요. 짝짓기 할 때를 빼고 암컷들끼리 무리를 지어 지내는 코끼리는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면 길게 소리를 내어 축하해 주어요. 또 길을 가다 죽은 코끼리를 발견하면 나뭇가지나 흙으로 몸을 덮어주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죽은 코끼리를 쓰다듬고 그 주변을 맴돌며 작별 인사를 하지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섬으로 귀향을 간 코끼리.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처음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였어요. 일본의 왕이 우리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태종 임금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보낸 것이지요. 코끼리를 처음 본 그 당시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했어요. 어느 날, 한 벼슬아치가 코끼리를 놀리며 침을 뱉다가 그만 코끼리에게 밟혀 죽고 말았어요. 신하들은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으니 벌을 주자고 난리였어요. 결국 임금은 코끼리를 전라도에 있는 노루섬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콩을 먹던 코끼리는 노루섬에 간 뒤로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전라도 지역의 여러 고장에서 돌아가며 코끼리를 기르게 했어요. 그 뒤 7년 동안 코끼리는 귀한 대접을 받으며 몰라볼 정도로 살이 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코끼리에게 먹이를 댈 일이 문제였어요.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이 코끼리를 키우는 것을 싫어하자 임금은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돌아가면서 코끼리를 기르게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져 결국 임금은 코끼리를 풀이 많은 곳에 놓아주라고 명령했어요. 그 뒤 코끼리가 어디서 마지막을 보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를 아세요? 코시기는 좋아, 안 돼, 누워, 아직, 발, 앉아, 예 라는 우리나라 말을 따라할 수 있어요. 코시기는 어려서부터 동물원에서 자라 사육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코시기가 말을 하게 된 까닭을 연구한 결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사육사와 친해지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사실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지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일정한 소리를 내며 서로의 위치를 알려요. 그리고 짝짓기를 할 때도 소리를 내며 짝을 만나지요.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물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팻 스콧의 거대하지만 배려 깊은 2014년작 개인 소장